집권 여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조금 전 당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사퇴 압박에도 공개 일정을 취소하며 말을 아껴왔지만 친윤 핵심으로 꼽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거취를 정리한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참패한다는 위기감이 여권과 야권에서 동시에 커지면서 두 당 모두 요동치고 있는데 민주당에선 오늘 초선들이 불출마 선언으로 당 주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예빈 기자 보도 보시고 바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후 5시쯤 소셜미디어에 당대표직에서 내려온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면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총선 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라면서 현재 당이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신의 거취를 두고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대표적인 친윤계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당 안팎에선 혁신을 위해선 김 대표도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일부 초선 의원들은 이 같은 거취 압박을 비판하면서 김 대표를 두둔해 당이 분열 조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직 사퇴 압박이 계속되자 김 대표는 공개 일정을 취소한 뒤 어제부터 잠행에 들어갔고 결국 하루 만에 당대표를 내려놓기로 한 겁니다. 다만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재욱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달라며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총선 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 사퇴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림자가 짙다면서 대통령 지시만을 쫓다가 결국 팽당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여당에서 시작된 이 쇄신 바람은 야당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초선 이탄희 홍성국 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새해에 신당 창당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중진을 향한 쇄신 압박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고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경제통으로 영입된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시 연구자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진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받기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압박하기 위해 불출마 카드까지 꺼낸 겁니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사실상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갈 뜻을 밝힌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반박했습니다. 멋없게 지면 최악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호소합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그게 아닙니다. 멋지게 이깁시다. 용기를 냅시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에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명계 이원우 의원은 뚝심이 강했던 정치인들이 지쳐서 민주당을 이탈하고 있다며 장제원 의원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못하냐, 친명 주요 인사들은 왜 안 하냐고 했습니다. 새해 초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도 민주당 지도부를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욕심대로라면 제1당 돼야죠. 그래서 지금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의원총회에선 당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중학생이 오늘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엔 피해자도 직접 왔는데 가해자에게 말을 걸려다 제지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반성한다는 편지를 변호사가 쓴 거 아닌지 진심인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죄수복 입은 15살 가해자는 법원 호송차에 탑니다. 질문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신가요? 이때 다가온 한 여성. 앞을 막는 경찰들을 밀치고 말을 걸어보려 합니다. 호송차에 탄 남성은 지난 10월 학교 운동장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뺏은 중학생입니다. 호송차에 다가가 말 걸려 했던 여성은 피해 당사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반성한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진심인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변호사가 쓴 거다. 그대로 꼰딴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진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 들었어요.
성폭행 뒤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던 터라 믿기는 더 어렵습니다. 앞서 중학생 변호인은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 흘리는 아이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가해자를 순진한 아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장기 10년, 단기 5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15살이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악질적인 범행이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를 느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인사 잘하고 잘 운다던 아이는 이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연이율 1,500%에 달하는 부당한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준 뒤에 제때 갚지 않는다며 협박을 일삼은 MG 조폭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병원 응급실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성이 걸어옵니다. 갑자기 옷을 찢습니다. 온몸엔 문신이 가득합니다. 술에 취해 자신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문신을 새긴 또 다른 남성도 다가옵니다. 불친절하다고 항의하더니 응급실 자동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서울 서남부권에서 활동해온 이른바 MG 조폭들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수백만 원씩 빌려준 뒤에 일주일에 30%씩 이자를 뜯어갔습니다. 연 이율로 따지면 1,500%, 100만 원을 빌리면 1년 동안 1,5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제때 갚지 못하면 여자친구를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가가지고 당신 자식이 잘못한 거다,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는 한강날에 가서 투실종할 정도로 그 스트레스 받았기 공포심을. 다른 조직원과 주고받은 편지엔 일본 야쿠자의 말을 공유하면서 떠받들고 진화가 덜 된 민간인은 전두환 때처럼 학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반인은 하등동물이고 근다이가 감히 겸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이없는 그 편지를 보낸 걸 확인해서 경찰 수사를 눈치챈 이들은 잠적했지만 보름 만에 4명 모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